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주말 오늘 날씨 꽤 좋네요. 다들 좀 잘 보내고 계신지.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만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몇 분 좀 질문 주셨고 그 중에서 이제 메일에서 조금 답변 드려야 되겠다 이 정도면은 이 지극정성이 좀 보여가지고 이 정도면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예인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지 않나. 자, 광림 KG ETS 금요일 재료 당일 매매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 아까우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다 이거 본다고 해서 자기 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고 싶은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재료 당일 매매한 이유 물어보셨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 질문 주신 분들도 있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좀 물어보셔가지고 전체적인 답변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질문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침 당일에 재료 발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 리스크를 감안하고 손절계획 잡고 매매를 했던 건가? 그리고 재료가는 당일 날까지 매매가 가능한가요? 단 재료가 나오지 않기 전까지, 나오지 않았다, 뭐 그 전까지를 말씀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게 매일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얘네들을 일단 매매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전달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제 기준에는 나름 설명을 잘 드렸다고 하는데 좀 모자랐나 봐요. 자, 그래서 광림 KG ETS 일단 계열사가 다릅니다. 계열사, 광림은 쌍방울 계열이에요. 쌍방울 계열이죠. 계열사가 일단 차이가 있어요. 차이, 이거 일단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열사를 쌍용차 이슈에서 계속 계열사 그 계열사별의 특성, 뭐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움직였던 거는 이제 KG 계열이랑 쌍방울 계열 이렇게 두 개이긴 했죠. 근데 그 특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좀 요약을 하자면은 KG 계열 그리고 쌍방울 계열, 이 계열들의 특성을 말씀드렸죠. KG 계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죠? 돈이 많다. 일단 그 컨소시엄이 아니라 인수 참가자 중에 돈이 일단 표면적으로 보이는 돈이 표면적으로 가장 많다. 아무래도 이제 중견 기업 계열사다 보니까 제일 튼튼했죠. 플러스 대놓고 ETS 매각했던 자금도 들어올 거고 5천억. 그리고 KG 케미칼에서도 자금, 유동자금이 꽤 많은 회사예요. 괜찮았어요. 회사 재무들도 그렇고. 일단 계열사가 많잖아요. 중견기업이고. KG 치면은 기업들이 여러 개 나오죠. KG, 스틸시리즈, 동부제철이었고, 모빌리언스 있고, ETS 있고, 이니시스 있고, 케미칼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쟤네들이 시총이 또 작은 애들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등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열사에서 나오는 자금력 플러스 ETS 매각 자금 5천억까지 정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돈이 표면적으로는 인수 참가자 중에 가장 많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계속 했었죠. 왜? 경매, 지금 결국 쌍용차 이슈의 본질은 뭐다? 시장에서 부각이 된 건데 인수를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인수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쌍용차에서 원하는 게 뭐겠어요? 쌍용차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건 돈이다. 돈. 얘네들이 뭐 자동차 개발에 대한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 재무가 망가진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할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망해가는 기업에다가 가장 필요한 건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안 좋고 막 상패 위험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삼자배정 유증 들어온다. 그런 거는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는, 기본적으로 삼자배정 유증은 원래 호재이긴 해요. 다른 회사에서 투자를 해준다는 거니까 그 삼자에서 뭔가 믿고 투자를 한 거겠죠. 뭐가 됐든 돈이 필요로 하는, 즉 사막에서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 오아시스를 못 만났어. 그럼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목이 너무 타는데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어. 제발 물 좀 주세요. 아무나 나에게 물 좀 줘. 하는데 누가 물을 주면은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쌍용차 망해가는 회사들은 결국 필요한 거는 그 회사를 결국 살리고 뭐 하는 데는 기술력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됐든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사람들 월급도 지급하고 회사 뭐 돌리고 뭐 돈 낼 거 내고 그 뒤에 뭐 기술 개발을 하든 뭐 하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가장 표면적으로는 가장 많다. 뭐 쌍방울 계열이나 뭐 아니면 다른 애들이나 ELBNT나 뭐 어디 뒤에서 돈이 뭐 어디서 갑자기 끌고 올 수는 있어요. 근데 대놓고 뉴스에 나오고 공식적으로 갔다가 우리 돈 이 정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금력 제일 빵빵해요. 하고 표출을 했던 거.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회사 재무 상태. 막말로 그냥 사업 보고서만 들어가도 대충 유동 자금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쌍방울 계열사랑 KG 계열사 두고 그냥 우리 인식에서도 누가 재무 좋을 것 같아요? 쌍방울 쪽이 좋을까요? KG 계열이 좋을까요? 당연히 KG 계열이 좋겠죠. 회사를 내가 진짜 아예 관심 없으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그 와닿는 그 크기, 그러면은 KG랑 삼성이랑 두고 봤을 때 누가 돈 많겠어요? 당연히 삼성이 많습니다. 이런 비슷한 개념이에요. 얘네가 참가자 중에선 제일 돈이 많다. 즉 쌍용차 측에선 필요한 걸 가장 충족시켜줄 가능성이 높다죠. 쌍용차 측이 필요한 걸, 쌍용차 측이 필요한 부분을 가장 충족시켜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뭐 까봐야 되긴 하지만 여태까지 나온 거랑 그 참가자 새로운 거 없으면 KG 계열이 좀 가장 확률이 높지 않나 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KG가 가장 확률이 높지 않나. 결국 경매를 붙인 거고, 경매는 입찰 하는 사람들 중 가장 돈 많이 부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쌍용차는 지금 필요한 건 돈이에요. 그럼 돈 가장 많이 쳐주는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줄 가능성이 높겠죠. 누가 봐도. 그래서 요거 베이스 KG가 가장 확률이 높지 않나. 표면적으로 가장 돈 많고 얘네 좀 어떻게 맞대볼 만한 회사도 없고, 그 와중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활용 정점 찍었던 게 인수 4개 4회사 중 이제 얘네 합쳤던 게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파빌리온 P가 쓱 파빌리온이 이쪽에 합쳐요. 안 그래도 가장 확률 좀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4파전 중에 KG에 파빌리온이 붙어버립니다. 이거는 좀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막 진짜 뭐 그 뒤에서 뭔가 뒷거래가 오고 가고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걸 배제하고 우리가 뉴스 등이랑 재무랑 쌍용차에서 결국 본질 필요한 건 돈인데 그 돈에 대해서 가장 충족시켜줄 게 KG 계열이었는데 거기에 파빌리온까지 합쳐? 이거는 다른 쪽은 이기기 쉽진 않겠는데?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KG가 가장 확률은 높다. 요게 베이스고, 쌍방울 계열은 어필은 가장 많이 해요. 언론 플레이 가장 많이 하는데 과거 이력들이 부각이 되는 거죠. 과거의 뒤통수도 한번 쳐보고, 광림이랑 쌍방울 계열은 상당히 많이 해먹었어요. 광림 같은 경우 16년, 17년 이때 뭐였지? 대북 이슈였나? 얘네가 뭘로 움직인 게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여기서 매매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딱 차트를 보세요. 얘는 다사다난했어요. 엄청. 이 움직임들 보세요. 뭐 그냥 오르고 내리고가 50% 60%씩 계속해요. 이런 모습들. 저점에서 막 100% 올랐다가 밀렸다가 또 저점에서 막 60% 올랐다가, 이거를 2년 동안 계속 해먹었던 회사입니다. 내려올 때도 곱게 안 죽죠. 해먹을 거 해먹으면서 내려와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이스타항공 그쪽이었겠죠. 얘네가 여기 이스타 때는 광림이 뚜렷하게 엮이진 않았었는데, 쌍방울 계열, 쌍방울 같은 경우 이스타 인수 이슈 때 해먹고
결국에는 우리 결국엔 포기합니다 해가지고 쫙 빼버렸잖아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쌍방울이랑 광림은 회사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해요, 얘네들은. 뭐 얘기 많죠.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뭐 안 좋게 쓰는 분들도 있고 막 뭐 많은데, 그런 거는 이제 한 번씩은 좀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유명한 회사들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력주, 그 막 작전 많이 해먹었던 사람들 막 해가지고 나오고, 유명한 회사들도 엮여 있습니다. 그 계열이랑 자금들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엮여 있어요. 그 몇 개 있어요. 딱 유명한 것들. 제가 막 이름을 딱 거론하긴 그렇지만 있습니다. 아실 거 다 아시잖아요. 이번에 HLB도 뭐 얘기는 많죠. 그런 부분들처럼. 그래서 과거 이력들이 좀 좋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 좋은데, 얘는 살짝 안 좋았던 게 있던 거죠. 대신에 언론 플레이는 가장 많이 한다. 얘는 주가 대해서 좀 위아래로 많이 잘 해요. 막 컨트롤 잘 해요. 그게 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걸 이용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용을 잘하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아닌 분들은 뼈 아프게 맞는 거죠. 요렇게 기본 베이스를 깔아 놓으셨어야 됩니다. 쌍용차 이쪽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베이스예요. 일단 자, 이 부분들을 왜 설명을 드렸냐. 자, 당일에 재료 발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금요일이 13일이었죠. 13일 발표 예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예정. 이거는 저도 당연히 말씀드렸으니까 13일날 발표한다. 자, 그러면은 리스크를 감안을 한 건 있기는 해요. 감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너무 큰 거냐,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좀 감당해볼 만한데? 이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계획은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잡아야 돼요. 특히 당일 발표면은. 자, 13일 발표 예정인데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봐왔던 것들은 보통 저런 발표 이슈들이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면은 대부분은 좀 오후장에 발표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대부분 막 뭔가 딱 당일 재료가 있으면은 오후장 혹은 시간에서 발표할 때가 많아요. 장 마감하고. 그럴 때가 많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오전에 발표를 했죠.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거 오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날 관심 테마에서 광림 같은 경우, 자, 광림을 매매한 이유. 광림 같은 경우 이거는 그날 관심 테마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날이었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 다음 날이잖아요. 지금 금요일이, 이게 목요일이고. 자, 얘를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얘가 많이 밀린 자리예요. 20% 정도 밀렸어요. 20%. 물론 저는 베이스는 KG 되면 KG가 가장 가능성 높다. 계속 그렇게 설명드리긴 했었으니까. 그럼 광림에 대해서 저 이슈로 하진 않았겠죠. 얘네가 막 인수 가능성? 저는 그거는 당연히 확률이 없다라고 못하지만 무조건 낮다. 낮을 수밖에 없죠. 제 기준에는. 저 돈이 가장 중요한데 쌍방울 계열이 돈을 못 비비고 그 와중에 파빌리온까지 합류를 했으니까 이거는 쉽진 않다. 하지만 왜 매매를 했냐. 관심 테마에서 얘가 어제 좀 너무 밀렸는데 재료 당일인데 얘네가 그냥 곱게 죽을까요? 종목의 끼는 꽤 좋단 말이에요. 종목의 끼. 자, 정리를 하면은 그 전날 좀 많이 밀렸다. 한 20%좀 밀렸죠. 그리고 이 종목의 끼는 좋다. 계속 해먹는 종목. 뭐 쌍방울 계열사 특기일 수도 있고 계속 해먹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3번이 이제 이게 오후장 발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얘가 그냥 죽을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좀 많이 밀렸고, 내가 세력이라면은 좀 많이 밀렸고 종목의 끼는 꽤 좋아. 그리고 그날 발표인데 발표 나오면은 KG가 되면은, 물론 이제 쌍방울 광림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KG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쪽이 된다면은 광림 같은 경우 하락이 더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네가 둘 중에 선택지는 하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주가는 오르거나 내리거나요. 하지만
그냥 죽을까? 죽기 전에 뭐라도 꿈틀하고 죽을까? 그 부분이죠. 당일 발표이고 그 전날 이게 없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좀 많이 밀렸는데? 내가 세력이면은 손해보고 그냥 마무리하기, 뭐 손해는 아니겠죠. 앞에서 해먹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좀 끌어올리면서 개인들한테 물량 또 떠넘길 수 있는 그 부분 만들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시장에서 당일 발표인데 이거 광림이 가능성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개인들을 노리고 시세를 좀 땡겨주면은 달라붙겠죠. 그래서 저는 얘를 노렸던 이유가 그냥 죽을까? 종목기도 좋고 많이 밀렸는데 이 생각을 한 거죠. 나는 그냥 안 죽을 것 같은데 발표 나오기 전에 뭐라도 얘 그냥 움직일 것 같은데 그거 베이스에다가 아침에 갭이 살짝 뜨더라고요. 4%. 제가 그래서 광림을 시가에 매수를 안 했습니다. 시가에 매수는 안 했는데 저 4%가 그냥 갑자기 우르르 밀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한 2분, 3분 차에 매매를 한 것 같네요. 2분인가 이게? 1분이 2분? 그 딱 처음 봉 만들어지고 그 다음 봉에서 샀네요. 여기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 이거 그냥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4% 떴는데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한 1분 더 보고 이거 발표 나오기 전에 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사고 좀 더 지켜보다가 안 밀리니까 무너지진 않네. 요거는 슈팅 한번 나오겠다. 그래서 추가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2,700원, 2,800원, 이게 2,815원인가가 VI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매도 걸어두고 정리. 종목에 끼는 있으니까 이 정도 올라올 수 있겠죠. 그걸 감안한 거고. 그래서 제가 노렸던 광림을 매매한 이유는 이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 엮어서 많이 밀렸다랑 종목에 끼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곱게 안 죽잖아요. 계속 곱게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최후의 발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제로 발표 나오면은 KG 쪽이 가능성이 높은데 저쪽 나오면 너 더 이상 일단 오늘에서는 뭐 할 만한 게 없는데 그 전에 뭐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움직일 거라면은. 그리고 아침에 시가 갭을 주니까 얘는 오늘 곱게 죽을 생각이 살짝은 없어 보일 것 같은데 좀 더 보자. 그렇게 해서 매매를 했던 거고. 자, KG 같은 경우 KG 매매한 이유. 자, 얘는 왜 했겠어요? 요거 제로가는 당일날까지 매매 가능한가요? 근데 뒤에 물어보실 때 이거를 붙이셨더라고. 이 부분이에요. 단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 리스크는 감안은 하긴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이 리스크 감안도 제가 광림이랑 쌍방울 계열에다가 리스크를 감당을 할 거라면은 제가 광림 쌍방울 쪽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KG 계열에서 리스크를 더 크게 감안을 했을까요? KG 계열은 리스크 감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광림 쌍방울 쪽은 밀리면은 리스크 감안이 아니라 쟤네는 리스크 감안 느낌보다는 15% 20%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정도 폭이었겠죠. 왜? 리스크가 다르단 말이에요. 광림이랑 KG 계열이랑은 리스크가 왜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KG는 광림은 시가 베팅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슈팅 VI 전까지 한 거고 KG는 그 뒤에도 좀 매수를 했던 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냥 KG는 강해 보여서 제가 여기서 샀을까요? 뒤에서? 얘들도 비슷하게 매매를 했습니다. 시가 사고 좀 밀릴 때 광림 슈팅 나오니까 VI 걸리니까 이거 광림 어차피 밀릴걸? 광림은 저는 기본 베이스는 그거예요. 어차피 발표 나오면 노프 확률로 KG야. 그래서 광림은 그냥 딱 한번 그냥 움직이는 거, 세력의 발작하는 거, 꿈틀하는 거, 거기까지만 노린 거고, 이 재료 본질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던 거죠. 인수 참가자 중에 얘네가, 제가 이게 그냥 그날만 딱 말했으면은 양심이 없는 건데, 중간부터는 저는, 이건 아무리 봐도 좀 KG가 확률 가장 높지 않냐? 자금력이 중요하다. 제가 이거 한 2주 정도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징그럽게. 한 2주, 3주 동안은 쌍방울 쪽에서, 이 쌍방울이랑 이 쌍용차 이슈에서 KG랑 쌍방울 계열이 있는데, KG가 만약에 간다면 안전성은 훨씬 더 높지 않나?
이 자금력 2, 3주 동안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KG가 당연히 확률이 좀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유를 베이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KG가 좋지 않나? KG가 튼튼한 회사잖아.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확률적으로는 이쪽이 되면은 발표 나오면 높지 않나? 자, 그러니까 광림 밀릴 때도 아직 발표 안 나왔어. 광림 밀리고 저거는 나는 시세 주면은 광림은 결국엔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베이스가. 그러니까 사고 시세 주고 얘는 왜 그 뒤에 매수를 했겠어요. 광림은 왜 그 뒤에 매매 안 하고 똑같이 발표는 아직 안 나왔었잖아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얘도 결국엔 슈팅 나왔었죠. 또 발표 뉴스가 11시 7분인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뉴스를 찾아봤는데 이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거 뭐 놓친 것도 있겠지만 쌍용차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페이지가 54페이지거든요. 근데 요거 봤더니 그 조건부 인수예정자 관련해서 선정 가장 빠른 게 이 뉴스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11시 7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 11시 7분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죠. 얘네는 왜 여기서 매수했겠어요? 이때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닌데. 리스크 감안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발표 나더라도 KG 확률이 높다. 즉 홀짝 개념이랑은 좀 달라요. 발표 나면은 저는 KG는 확률 솔직하게 엄청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주 3주 동안 설명했던 이 부분은 그냥 그날 가가지고 KG 확률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아니라 계속 관심담을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계속 얘기를 했는지. 확률은 KG가 좀 높지 않나? 확률은 높지 않을까? 자금력이다. 경매는 쌍용차 필요한 건 돈이다. 돈 많은 거 KG 계열이다 지금. 그래서 이 리스크 감안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표 나오더라도 KG 계열 가능성 높게 생각을 했다라는 게 일단 베이스긴 해요. 물론 발표 재료 딱 나오고서 밀릴 수도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밀리더라도 이게 이런 식으로 했다가 요거는 좀 그 바이오 임상 이런 쪽이랑은 좀 결이 살짝은 달라요. 그 재료 테마 측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료가 발표 나오더라도 KG 계열 가능성은 높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오후창에 발표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오전까지는 좀 건드릴만 하지 않나. 그리고 얘가 차트 자리에서도 일단 2만원 라운드 피겨를 넘은 것도 있죠. 이 앞에 전고점 넘고 2만원 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만원 위 라운드 피겨도 또 있겠다. 든든한 자리도 있겠다. 좀 그 위에서, 즉 차트 관점도 좀 더 했던 거죠. 확률 우선 인수권자 확률 당연히 KG가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차트도 좀 좋은 자리에서 일단 돌파해줬고, 전고점 이거 돌파해줬고, 여기 돈도 좀 붙었었잖아요. 5천억 붙었던 날입니다. 상당히. 자, 이 5천억이 붙은 날인데 여기서 5천억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얼마나 물려있겠어요? 엄청 많이 물려있겠죠. 근데 그 자리를 얼추 비슷하게 붙으면서 돌파를 했었어요. 그리고 2만원 라운드 피겨까지 재돌파를 합니다. 즉 차트에서 꽤 힘이 있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재료에 대해서는 얘는 확률 높아. 확률 높고 오후장 발표 나올 확률 높으니까 오전장까지는 좀 하자. 이거 두 개가 일단 베이스였겠죠. 재료 측면에서는 오전장은 좀 건드릴만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관심 테마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게 이쪽은 오전장까지만 건드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오전장까지만, 혹은 발표 나오기 전까지인데 기본적으로 오전,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장은 좀 그렇고 오전장까지는 좀 건드릴 것 같다. 이 얘기를 관심 테마에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재료 측면이고, 차트 전고점 돌파 플러스 어제 상한가 아침에 개파라. 상한가도 나쁘지 않았는데 플러스 2만원 라운드 피겨 하고 그 위에서 놀아주는 모습.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손절을 2만원 깰 때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가볍게. 그리고 2만원이 오전 저항 만들었던 자리에요. 돌파 시원하게 해주고 라운드 비교 이런 거 좀 한 뭐 19,700원 19,500원 손절 잡고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발표가 아직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금요일, 제가 요즘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요거 정도까지는 내가 좀 어차피 자동 손절은 걸어놨었습니다. 제가 19,700원인가 걸어놨었어요. KG ETS 같은 경우에는 깨면은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걸어두고 자동 손절 걸어놨으니까 그런 부분들 대응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저도 이거 계속 발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지만 혹시 모르는 거거든요. 혹시 확률 제가 생각한 90% 정도는 생각했어요. KG 쌍방울 과거 이력도 있겠다. 뭐 자금력부터 해가지고 결국 필요한 건 돈인데 KG가 되면은 90% 정도 확률로는 높지 않나 그 생각은 했지만 혹시 모를 10%가 당첨이 될 수가 있죠. 주식하다 보면 꽤 있거든요. 특히 그 재료에 대해서 그냥 내가 너무 긍정적으로 갖다 확신하고 베팅할 때 그런 거 좀 많이 맞아요. 이상하게 이게 머피의 법칙 같은 게 교묘하게 작용을 하는 세상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할 건 하고 그래도 한 10시? 아니 10시가 아니라 그 뭐야 2만원 라운드 피겨에다 차트 재료 차트 합치고 거래대금도 꽤 괜찮았죠. 거래대금도 꽤 괜찮았어요. 1조 넘었죠. 재료 차트 거래대금 나쁘지가 않죠. 이렇게 보면은 즉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라고는 하지만 이 리스크에 대해서 완전 발표가 나오더라도 와장창 무너질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KG 당선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우선 인수권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발표가 만약에 쌍방울 이런 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19,700원 자동 손절 잡아놓고 그리고 발표 나와도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발표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대응 측면 결국 19,700원 그거 뭐 그냥 자동 손절 걸어놓고 거기서는 자르면 문제는 없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후에 발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아침 당일에 재료 발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오후에 나올 거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11시 7분 뉴스에 나왔죠. 근데 아침 당일에 재료 발표 나오면은 그거 차트에 그냥 바로 반영이 돼요. 장 열리기 전에 발표 나왔으면은 애초에 차트에 반영이 됩니다. 저는 그거는 차트 내가 안 보면 모르는데 그거는 반영되는 거는 보면 당연히 눈치채거든요. 이거는 뭐 있네. 이건 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래서 요거는 제 기준에는 차트만 봐도 내가 최소한 장 시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알거든. 보면 알기 때문에 뉴스 안 봐도 차트만 봐도 요런 거는 재료 발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움직임은 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됐던 거고 그리고 이거 리스크를 감안하고 손절 계획 잡고 손절 계획은 항상 잡아야 됩니다. 뭐가 됐든 아무리 내가 확률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손절 꼭 잡아야 돼요. 특히 자동 손절 같은 거는 당일 변동성이 좀 심할 가능성 높은 애들은 최대한 걸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리스크 감안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막 진짜 막 20% 30% 밀릴 수 있는 거면은 감안을 안 하는 게 맞죠. 리스크가 너무 크면은 그거는 리스크 감안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피하는 게 맞아요, 사실. 자, 지금 예시를 드릴게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러시아랑 미국이 만약에 지금 뭐 태평양에서 뭐 러시아도 함선이 있나? 여하튼 막 태평양에서 뭐 무력 다툼을 하고 있어요. 시위가 아니라 무력 시위는 그냥 막 상대 그 주변에다가 막 그냥 쏘고서 막 하면서 겁주는 거잖아요. 근데 막 실질적으로 뭐 전투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뭐 한쪽 죽었어. 그냥 대놓고 이거는 뭐 실수 죽이고 아니고 그냥 쏴서 맞춰가지고 타겟팅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시장에서 내가 얘네 이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야, 이거 심각한데? 그런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감안할까요, 제가? 이거는 터지면은 리스크 감안이 아니라 내 목숨을 감당을 해야 돼요. 내 전재산을 베팅을 하는 순간 내 전재산을 다 그걸 올인이에요, 올인. 그거는.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는 거랑
요 부분은 확률은 KG가 높다. 그러니까 광림 같은 경우 오전에 반짝하는 거에서 정리하고 그 KG는 슈팅을 줬는데 그 뒤에서도 눌림을 좀 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요 리스크는 내가 발표 가능성도 높고 요쪽이 될 가능성도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선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확률은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좀 다르죠. 완전 죽을 수도 있는 리스크에다가 내가 감당을 하는 건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냥 막연히 KG가 될 거라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이런 이유들을 통해서 확률이 좀 높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 발표 나오더라도 리스크 뭐 10% 정도 해서 뭐 쌍방울 나왔을 수도 있겠죠. 쌍방울 계열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KG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 밀리든 혹시라도 다른 타 계열사가 발표 날 수도 있으니까 19,700원 자동 순절은 걸어 둔 거고 그런 부분. 즉 리스크도 감당을 할 때 내가 감당을 할 때도 있긴 해야 돼요. 있긴 해야 되는데 이 리스크를 내가 감당했다가 감당이 아니라 감당이 안 되는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감당이 안 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분명히 이건 감당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는 리스크가 있어요. 분명히 보다 보면 야 이거는 터지면 죽겠는데? 이런 느낌?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KG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리스크가 요 선까지는 내가 봤을 땐 괜찮아.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발표가 저는 계속 오후장에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11시 7분에 뉴스 나왔는데 제가 요거 22,000원 걸어놓은 곳이 딱 11시 7분 저 뉴스 나오면서 슈팅 나왔나봐요. 이거 정고점이라서 걸어놨었거든요. 저는 요거 반 하고서 안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딱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 이후에 뭐 잘 가죠. 잘 가는데 그 뒤에는 안 건드려요. 저거 이제 발표 났잖아요. 뉴스 나왔어요. 올라가요. 나는 안 건드려. 눌림 안 해. 뭐 지지고 볶고 하든 안 그래도 이제 금요일이야. 금요일 오후장 난 좋아하진 않아. 그리고 그래도 요날 그나마 좀 좋았던 게 미국 선물 그리고 환율도 좀 내려주고 막 이래저래 좀 괜찮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으르렁거리는 것도 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무난히 미국 좀 시원하게 돌려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했었죠. 혹시라도 새벽 중에 러시아 으르렁거리면 좀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지나고 나면 미국 증시 올랐네 조금 아쉽다. 저때 준비할 걸 그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붙잡고서 막 늘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거 내가 알았으면은 미증시 저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러시아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갈 줄 알았으면은 그러면 미래일 다 아는 건데 주식에서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걸 내가 다 완전 예측하는 족족 맞으면은. 대신에 저는 오후장 안 한 것도 일단 제로 발표 나와가지고 요건 안 한 거긴 한데 오후장에 좀 더 조심을 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러시아 그 리스크 혹시라도 나오면은 말 그대로 혹시예요. 안 할 수도 있고 얘기 그냥 으르렁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기는 했죠. 걔네가 이제 EU 침공하는 건 분명히 얘기가 다르니까. 근데 만에 하나 거기서 문제 생기면은 또 크게 밀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쉬울 뿐이지 그것 때문에 와 나 수익 낼 거 진짜 막 5,000일억 낼 수 있는 거 놓쳤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거 알면은 주식에서 돈 안 잃어요.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건데 미래 알 수 있으면 주식할 게 뭐야. 로또 그냥 매주 그냥 똑같은 그 당첨될 거 1등 번호 10개씩 20개씩 그냥 다 쓸어 사면 되죠. 뭘 주식하고 있어. 머리 아프게. 단 1초 후의 주가도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는 조심해가지고 좀 슬쩍 피할 거는 피하고 나서 뭐 내가 피했는데 증시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는 리스크를 계속 피하다 보면은 크게 맞는 거를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크게 그로기 상태에 들어가는 걸 피하면은 결국 주식시장에 내가 또 계속 이길 수 있거든요. 잼 날리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번 리스크 있을 때마다 난 이길 수 있어. 리스크 저거 이번에 다시 돌려줄 거야 새벽에. 계속 하다가 옛날엔 저도 그랬죠. 막 공포는 기회라 그랬어. 남들 피할 때 난 달려들어야 돼. 그럴 때가 필요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좀 하고 자리 잡다 보니까 확실히 피할 건 피해야 돼요. 일단 피하고 안정이 되면은 그때 매매하지 뭐. 급할 게 없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날마다 새로운 주도주 나오고 날마다 새로운 테마 나오고 필요한 건 뭐다? 내 실력이랑 돈만 있으면 돼. 실력이랑 돈만 있으면은 오늘 수익 못 내도 다음날 내면 되거든. 이번 달 수익 못 내도 다다음 달, 다음 2월, 3월, 4월, 5월 그 다음 달 계속 수익 내면 돼. 크게 맞는 것만 피하면 돼요. 크게 맞아가지고 턱 돌아가고 실신해가지고 바닥에 쓰러지면은 부활이 안 됩니다. 재기가 안 돼요. 일어날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이번에 좀 크게 들어올 것 같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피해요. 일단 피하고 피하다 보면은 그럴 때도 있어요. 쾌감이라고 해야 될지 나는 피했거든. 근데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개인들은 달려들었어. 그러다가 나는 뒤에서 일단 뒷짐지고 피했다가 왔더니 그 앞에서 달려든 사람들 다 죽어 있어. 그러면 저는 거기 시체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개인들 다 죽었네. 그래 어쩔 수 없지. 용감하면은 뭐 수익을 많이 볼 수도 있지만 나는 이걸 예전에 겪어봐서 이제 안 그런다고. 나는 너희들 쓰러졌을 때 다시 담는다. 이런 기회도 분명히 또 오거든요. 반대로 다 세옹지마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피하는 거에 대해서 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나이 먹으면 좀 더 겁이 많아진다고 하죠. 주식시장에서 경험이 많아질수록 겁이 많아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시장을 너무 많이 봐왔고 아는 게 많을수록 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회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기 전까지는 뜨거운지 몰라요. 아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 막 콘센트에다 막 젓가락 꽂고 감전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그거 하면은 아픈지 모르거든. 맞기 전까지는 맞는다라는 게 뭔지 모르거든. 근데 맞고 나고 그 다음에 뭐 물에 한번 빠져가지고 그 공포감 느껴보고 불 뜨겁구나 데워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알고 있잖아요. 이거 불에 데이면 뜨거운데? 물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전기 위험하구나. 맞아봐야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뭐 노파심이기도 한데 노인이 돼가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리스크 무섭지 하면서 리스크 있어 일단 피해야지. 어차피 오늘 아니어도 나는 다음에 수익 내면 돼. 지금 뭐 굳이 낼 필요는 없어. 이런 느낌? 근데 초보 때는 날마다 내려고 그러고 무조건 시장마다 내려고 하고 그런 곳에서 이제 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상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주말 푹 쉬시고 이따가 저녁 내일 관심 테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